부자들만 아는 돈과 복과 운을 부르는 풍수.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몇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간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풍수 전문가로서 수많은 집을 둘러본 결과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주거 공간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풍수란 단순히 미신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사람의 성향이 공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공간이 사람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선순환 또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집의 첫 번째 비밀은 정리와 정돈의 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집에서 발견한 첫 번째 공통점은 거실과 생활 공간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무분별하게 쌓여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깔끔한 성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고 채광과 통풍,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집들을 방문해 보면 온갖 물건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심지어 현관 입구까지 잡동사니로 가득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기운이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옷장 안이나 구석진 곳에 물건을 마구 쌓아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숨겨진 곳의 어수선함도 집 전체의 기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내부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정리가 잘 안 되는 환경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면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간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것이 다시 더 좋은 공간을 만드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정리정돈을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집의 두 번째 비은 현관의 마법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공통점은 현관이 굉장히 특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관은 단순히 집의 입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외부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입이나 코처럼 집이 숨을 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현관은 언제나 가장 밝고 깨끗합니다. 신발이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지 않고 우산이나 골프채, 각종 잡동사니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신었던 낡은 신발이나 계절이 지난 물건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관은 집 전체 인테리어, 예산을 고려할 때도 조금 더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이 고급스럽고 품격 있게 꾸며져야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관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중문의 중요성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맞은편에 창문이나 뒷문이 보여서 현관과 직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면 반드시 중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풍수에서는 일직충을 맞는다고 표현합니다. 예전 부잣집 전통 한옥을 보면 정문에서 바로 안채가 보이지 않습니다. 굽이굽이 돌아서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좋은 기운은 머무르게 하고 나쁜 기운은 바로 빠져나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현대 아파트나 주택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해 중문이나 파티션을 설치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성공하는 집의 세 번째 비밀은 전체적인 질서와 균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집 전체의 질서가 잘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바로 이 질서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가구와 소품으로 꾸며도 질서가 없으면 오히려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구나 소품을 배치할 때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먼저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게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깔끔하고 단정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특히 동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와서 거실,
침실, 화장실로 이어지는 모든 동선이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뒤에 큰 가구가 있어서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복도에 물건이 놓여 있어서 지나가기 불편하다면 생기의 흐름이 막힙니다. 나에게 맞는 터와 입지 선택의 지혜. 집을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터와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족한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서 물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물의 기운이 강한 지역이 좋습니다. 서울로 치면 압구정동, 청담동, 잠실 같은 한강 근처 지역들이 물의 기운이 강한 곳들입니다. 반대로 화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주변에 산이나 언덕이 있는 지역에서 화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포동의 경우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수서와 대치동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화기가 있는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고유한 기운의 특성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부족한 기운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대 아파트 풍수의 핵심 원리.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풍수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동에 몇 호 라인에 사는지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풍수적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볼 때는 실내 인테리어를 먼저 보지 마세요. 발코니나 각 방의 창문으로 바깥 풍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의 방향입니다. 현대 풍수에서는 도로를 물로 보고 건물을 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로가 우리 집을 향해 직진으로 달려오고 있다면 이는 충사를 받는 것으로 재물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로가 우리 집 앞에서 휘어서 흘러가는 구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운이 머물다 가는 형태가 됩니다. 또한 창밖으로 주변 건물의 모서리나 다른 건물의 뾰족한 부분이 우리 집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면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가 바로 보여서 차량들이 시끄럽게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피해야 할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강이 보이는 전망을 선호하지만 풍수적으로는 강이나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한 블록 정도 뒤로 밀린 위치가 더 좋습니다. 물은 정적이고 성찰하는 기운이므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 활동적인 기운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층수 선택의 비밀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몇 층에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풍수에서는 땅의 기운인 지기가 미치는 범위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지기가 영향을 미치는 높이는 대략 8층에서 10층 정도까지로 봅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대 높이가 약 20m 정도인데 이 범위 안에 있는 층수가 땅에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너무 높은 층에 살면 땅과 멀어져서 불안정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너무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적당히 낮은 층이 생활하기에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진짜 부자들을 보면 높은 아파트보다는 넓은 단독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땅의 기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과 침대 배치의 원리입니다. 침실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침대의 위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대각선 안쪽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침대 머리맡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동쪽이나 남쪽이 가장 좋고 해가 지는 서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쪽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괜찮지만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에게는 동쪽이나 남쪽이 더 적합합니다. 침실에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큰 거울이 침대를 비추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대치는
불안한 기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울은 욕실이나 드레스룸에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인테리어 요소들입니다. 좋은 풍수를 위해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집은 따뜻하고 포근하며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차가운 재질의 물건들이 너무 많으면 음기가 쌓여서 냉랭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철제나 유리로 된 장식품들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에 차가운 수석이나 무거운 장신구를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거운 기운을 만들어 불안정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걸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괴하거나 불안한 느낌을 주는 그림, 뒤틀린 모양이나 너무 추상적인 그림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과일 그림이나 평화로운 풍경화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과일은 풍요로움과 결실을 의미하고 풍경화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아이들을 위한 풍수입니다. 아이들 방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동쪽이 가장 좋은데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의욕, 학습, 성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동궁이라고 해서 황태자가 동쪽 건물에 거처했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반면 남서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서쪽은 오후 햇살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와서 아이가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아이 방의 책상 배치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아이가 책상에 앉았을 때 방문을 등지지 않도록 하고 방에 누가 들어오는지 볼 수 있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더 편안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기운을 만드는 소품들입니다. 입지나 아파트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실내 소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관엽식물입니다. 잎이 뾰족하지 않고 둥글며 사람 키보다 크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식물이 좋습니다. 식물은 충살이 들어오거나 주변 건물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관에 풍경을 거는 것도 좋습니다. 풍경은 맑은 소리로 탁한 기운을 정화시켜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으로도 공간의 생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채도가 높은 과일 그림이나 평화로운 풍경화가 좋습니다. 그림을 걸 때는 벽의 크기를 고려해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적당한 사이즈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사할 때의 풍수입니다. 이사를 할 때도 풍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사 날짜가 좋지 않다면 좋은 날에 밥솥이나 인감, 도장, 중요한 서류 같은 것들을 먼저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방향을 따질 때는 강을 건너면 방향을 타지 않는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사하는데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 날이라면 한 번 강을 건너서 강북으로 갔다가 다시 강남으로 오면서 중요한 물건들을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풍수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조금 더 조화롭고 균형 잡히게 만들어가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신만의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공간은 좋은 기운을 만들고 좋은 기운은 좋은 운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만 아는 풍수의 비밀입니다. 돈방석 풍수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돈과 운과 복을 부르는 생활 속의 풍수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